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17일차 화요일 영상입니다. 우리 정책 집행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는 영상이니까 여러분 좀 잘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되는 영역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가보도록 합시다. 정책 대상 집단 중에 수혜 집단, 혜택을 입는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혜택을 보는 집단이냐 아니면 피해를 보는 집단이냐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 집단의 조직화가 크다면 정책 집행 용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히 상향식의 접근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정책 집행의 하향과 상향의 통합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사실은 사바티어도 있고 엘모어도 있고 윈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바티어. 그래서 문세가 사바티어를 출제했던 거예요. 사바티어 이외에도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엘모어는 현대적 상향적 집행을 전향적 집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후향적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텀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만 잘못 나온 거예요. 빈칸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정책 집행 접근 방식에서 상향식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 미시적, 현실적,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관찰을 하고요. 나카무라 스모르드 아시겠지만 고지, 협재, 관입니다. 그중에 가장 재량권을 갖는 건 관료적 기업가형이고요.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정책 집행에서 우리가 보통 지시적 위임과 고지할 때 그 지입니다. 지는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죠. 집행자에게는 재량권, 행정적, 기술적 재량권을 위임한다. 수단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재량권을 위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들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온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전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번에 2022년 7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7급 시험에서 이 사바티어 마즈마니온의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잘 보셔야 해요. 1번 정책 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가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맞고요. 법령은 명확한 정책 집행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수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정책 목표의 집행 과정이 탄력적으로 조정되면 안 되죠. 사바티어가 마즈마니언과 함께 활동을 했던 시기는 하향적 집행을 중심으로 연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상향적인 느낌이 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X, 4번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의 집행을 담당해야 합니다. 맞죠? 자, 6번입니다.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 하향식 접근에서는 정책 목표가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안 되죠. 이런 거는 오히려 상향식 목표, 상향식 접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사바테와 마스마니어는 상향이 아니라 하향식 접근의 대표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엘모어가 제시한 전방향은 포워드 매핑, 하향식 접근과 유사하고요. 3번 X입니다. 통계적 연구 설계 바탕 위에 이론의 검증을 시도하는 3세대 집행연구. 1세대 아시겠지만 프레스만과 웨다부스키. 2세대 우리가 얘기하는 상향 하향 통합이고요. 3세대가 오트리나 고긴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이기 때문에 4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립스키 일선 관료제 이론에서 일선 관료들이 처하는 업무의 환경 아시겠지만 자원이 부족하고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고요. 모호하고 드립된 기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업무의 환경이고요. 그래서 실제 관료들이 정책의 대상 집단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정형화시켜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요거는 오히려 업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정책 대상 집단이 업무 환경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번에 옳지 않은 것 4번 됩니다. 자, 8번, 9번까지 봐야 합니다. 나카무라 스모르드를 무려 두 문제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제시한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 정책의 집행자 유형은 바로 관료적 기업가, 고지, 협재, 관이고요. 관료적 기업가는 아시겠지만 실제 집행자가 재량권을 다 행사하고요. 결정자에게 권한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자는 명확한 목표의 설정, 집행자가 이 목표의 바람직성에 동의하게 되면 이거는 고 아니면 지, 고전적 기술자나 지시적 위임가 형태가 될 거고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의 바람직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건 서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협상을 진행한다는 얘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상자형이 될 거예요. 정책 결정자가 정책 형성에 정통하지 않아서 집행자에게 재량권을 많이 이임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요거는 고지협, 제
재량형 실험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정책 집행가가 정책 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해서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라고 얘기하면 유계관, 관료적 기업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9번 문제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화요일 17일차 굿모닝 행정학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오늘 하루도 열심히 힘냅시다. 파이팅!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